정몽규 회장이 이번 출마를 하기 전에 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4선 도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4선 심사를 받을 때 공정위원이었던 변호사가 선거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변호사들 중에 지금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그 건설 사고 때문에 지금 그 소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주에서 네.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그 소송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다. 그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의 고용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고. 그러면 그 변호사 입장에서 과연 정몽규 회장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해 당사자 않습니까? 매우 직접적으로 이해 돈을 당사자죠. 받고. 그렇죠. 예. 자, 샘플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엔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축구 관련 소식이 아주 풍년입니다. 그만큼 제 옆에 있는 두 분들은 계속 축이 나고 있죠. 하지만 묘하게 살은 안 빠지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대로라면은 일단 엊그제 선거 하나가 정리됐어야 되잖아요. 새해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네. 큰 두 가지 선거가 있죠. 네. 그게 축구협회장 선거 그리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데 8일에 열렸어야 될 그 선거가 미뤄지면서 지금 제 일정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릅니다. 네. 계속해서 열띤 취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휴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우정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써라. 네, 서우정입니다. 네. 네, 저는 남쪽 지방으로 한파를 피해서 음. 좀 다녀왔고요. 일주일 정도 다녀왔고 김해하고 창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일요일에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창원 분위기 어떤가요? 창원 분위기 일단 축구는 망했고요. 근데 일단 축구는 이일령 감독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경남FC가 잘 되길 바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농구는 우리 그 이집트 왕자 그 친구, 네. 예, 그 친구 활약에 따라서 연승을 하다가 그 친구 없으면 연패를 하다가 다시 연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연습. 예, 뭐 농구를 그냥 선수 혼자서 다 하나 봐요. 아센마리가 중요하긴 하죠. 예, 네. 모레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내려가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NC 매각되냐? NC 괜찮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지난주에 좀 이 야구계에 그 루머가 하나 훑고 지나갔더라고요. 뭐 팀 하나가 매각이 된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지목받은 팀이 NC하고 뭐 KT하고 몇몇 팀도 롯데하고 몇몇 팀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도 NC 팬일 뿐이지 내 야구 전문 기자가 아니라 난 몰라. 네.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올라왔죠. 알겠습니다. NC 모기업이 좀 안 좋긴 하죠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뭐 경영 성과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제가 걸로 게임을 알고 안 하다 보니까 네. 과금 들어가는 게임을 저는 안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야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는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방송 중간에는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 결국 연장 옵션이 발동됐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와 또 양민혁 선수가 곧 출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옵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송지훈 기자가 좀 이제는 한가해지려나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한가해지기는커녕 훨씬 더 바빠지게 생겼어요. 언제 쉬어? 언제 쉬냐고! 아 짜증나 진짜. 휴가도 못 갔죠. 지금 사실은 올해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선거들이 다 있으니까 요거까지 끝내고 가려고 제가 지금 휴가도 다 잡아놓고 여행 일정도 다 짜놓고 했는데 지금 취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축구협회 선거가 원래 8일에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요게 결국은 미뤄졌죠. 기약을 알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미뤄질 것 같고, 지난달 30일이죠. 허정무 후보가 선거 이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방송 나와가지고는 이거 설마 인용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마 했더니 왜 이렇게 신났어? 저는 송지현 선배의 고통이 약간 네. 이제 코미디로 승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먼저 쉬고 왔다 이거지. 네. 하여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선거제도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한체육회가 만들어 놓은 그 선거 틀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인용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달았던 게 선거 운영위원 쪽에 뭔가 이제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암하게 인용이 된다면 모를까 진행 방식으로는 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웬걸 진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선거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상황이 결국 미뤄라. 이대로는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이게 8일에는 안 됐고 축구협회가 최근에 23일 날 선거하겠다라고 다시 공지를 했는데 그것만도 지금 다시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거 운영위원들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서 운영위원 전원 사퇴하기로 하고 새 출발해야 돼요. 운영위원들부터 다시 뽑고 그 운영위원들이 다음 일정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시작할지 몰라. 일단 1월 안에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 뒤집혔다. 그렇죠.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오 이거 진짜 전혀 지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선거운영위원회도 전원 사퇴를 했고 23일 투표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취소가 됐고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정확히 오후 3시 50분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일 오후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어제 공지했던 선거 일정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재구성 문제를 포함 추후 회장 선거 진행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을 논의하여 다음 주 중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하여 다음 주에 어떤 계획을 갈지 대략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선거는 2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아졌습니다. 2월까지 송지훈 기자는 휴가 못 써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아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다들 설마 인용되겠어? 라는 식의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지적을 크게 받았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선거 진행 방식은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대한체육회가 만든 이제 표준 선거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허정무 후보 측에서 이제 제기했던 것 중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절차가 불투명하다. 네. 우리가 가서 직접 뭐 참관인이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볼 수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체육회가 제시하는 그 표준 선거 절차를 보면 후보자가 입후보하기 전에 이미 선거인단이 구성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관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든 종목 단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입후보하기 전에 이미 선거인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절차상으로. 그런데 허정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원칙들에는 위배가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진행 방식이 그 이전 선거에도 계속 적용이 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선도 아니,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네.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 그냥 하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체육단체장 관련한 선거로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취재를 하는 해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로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더라도 이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고쳐야 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축구협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선거 이제 진행하는 선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그리고 후보자로 등록한 분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축구협회와 뭔가 이제 우리가 다시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까 저렇게 결정을 할까 선택의 순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뒤늦게 드러나다 보니까 아 뭐야 이런 사람들이 선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거가 제대로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유행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목넘 목너치. 그게 뭐예요? 뭐야? 그럼 그렇지를. 아, 목넘지. 그러니까 이 선거 운영위원 구성조차도 뭔가 깔끔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잡히게 나오는. 예, 역시 목넘 목너치. 아니 근데 그 일단은 뭐 대한체육회의 선거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동안 저는 비단 지금 대한축구협회 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짜 엉망진창이었구나 여기.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선거 과정 그리고 이제 뭐 194명을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21명이 비고 심지어 실제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다 막 그런 걸 설명해 줬을 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나? 심지어 그 한 총 협회원이 만 단위 아니겠어요? 축구협회? 15만 명 됩니다. 그게 15만 명이잖아요. 동호인까지 다 포함하면 네. 15만 명이에요. 근데 뭐 겨우 한 190명이서 선거를 한다고? 한 1000명은 돼야 되지 않나? 아무리 못해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 10% 해가지고 15,0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뭐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정몽규 회장의 장기 집권 12년, 12년의 어떤 그 문제가 이런 걸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앞서 얘기해 주시지만 재선 3선을 할 때 경선이 없었단 말이죠. 네. 아예 한 번은 투표도 없었어요. 선거조차도 없었죠. 네, 투표도 안 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고 요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축구협회도 굉장히 느슨해져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축구 팬들의 눈높이와 이 축구 협회 진짜 실제 운영하는 운영진의 눈높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1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선거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 팬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되는 절차인가 싶었는데 이제 아유, 빨리 해. 아유, 뭐 예전에도 다 이렇게 했어. 다 했는 거. 그런 시선이 여전히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저는 여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3일 날 재개하겠다. 그래서 약간 우리 허정무 후보께서 네. 그동안 사실은 좀 존재감이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로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예, 약간 다크나이트, 영화 다크나이트를 보는 듯한. 네. 예. 설령 내가 선거에 못 나오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판을 엎어버리겠다. 네. 라고 한 작전이 정말 법원의 인용으로 인해서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고,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또 허정무 후보가 사실은 이게 선거 일자가 미뤄지면은 만 70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거다라는 예상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나온 해석은 이미 그 전에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미뤄져도 여전히 후보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라는 또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입후보 시점이 이제 만 70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는 판단이죠. 자, 결국엔 이제 법원에서조차도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이거를 그러면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제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또 바로 23일 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와 진짜 여전히 축구협회가 축구협회 하는구나. 학습 효과가 없구나. 네. 충렀지. 네. 아, 요거 잘 써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 요거 충남. 근데 결국에는 이 23일마저도 이제 물 건너가게 됐는데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 허정무 후보 캠프에서 이번에 이제 선거 운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누군지 모르지 않냐 우리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서 네. 이제 선거를 중지시키고 그 운영위원들의 명단을 이제 입수해서 본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난 게 그 정몽규 회장이 이번 출마를 하기 전에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 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4선 도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일단 통과돼야 네. 4선에 도전할 해야지 수 있는 도전 거니까. 자격이 있는 건데 그 4선 심사를 받을 때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이었던 변호사가 이번에 지금 선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기 의심받는 분이죠. 접대 골프. 는 아닌데. 아, 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위원장이시고 네. 예, 그분과 함께하는 이제 그 선거위원으로 참여했던 분. 연관이 돼 있는 분. 근데 결국은 이 위원이
정몽규 회장의 출마 자격에 문제 없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선거에 나온 건데 그분이 지금 선거 운영위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친몽규로서의 아주 합리적 의심이 그렇죠. 들 그렇죠. 수밖에 없죠. 예. 예. 어쨌거나 출마 자격 있습니다라고 도장 찍어준 분이 지금 선거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의심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변호사들 중에 지금 현대산업개발 네. 최근에 그 건설 사고 때문에 지금 그 소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주에서 예. 네.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그 소송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 그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의 고용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고 그러면 그 변호사 입장에서 과연 정몽규 회장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해 당사지 않습니까? 매우 직접적으로 이해 돈을 당사지. 받고. 그렇죠. 진짜 여기서 또 나온다. 목론치. 괜찮다, 심지어 이거.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선거위원 8명 중에 3명이 축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몽규 회장의 배경인 네. 현대산업개발하고 연관이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부동산 변호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정몽규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설 회사다 보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인맥으로 뽑아왔는지 왠지 우리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법조인이 그 선거 운영위원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좋은데 근데 하필이면 뭐 스포츠 관련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있겠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쓰든지 예, 그러니까요. 노동법 전문 그러니까요. 변호사를 쓰든지 그러니까 아예 진짜 그런 뭐 서우정 기자 말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왔으면 아예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도 볼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건설 부동산이래잖아. 그러니까요. 이걸 알고 나서 네. 보면 그러니까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3명이 8명 중 3명. 네, 8명 중에 3명이. 그 3명에다가 아까 말한 그 공정위원회 위원까지 합하면 일단 4명입니다. 아니 헌재도 요즘에는 이런 비중으로 구성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3시 33분에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뭐 너무 기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네. 억울해. 원통해. 더러워서 안 해. 요 세 가지로 운영위원들이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고. 세상에. 어? 재빨리 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납득하겠냐고요. 누가 납득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지금 우리 아이디도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님들이 계신데 아이고. 이런 와중에 정몽규 지지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일단 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축구협회들, 충북 축구협회, 충남 축구협회, 대전 광역시 축구협회 거기다가 이제 요 지역에 있는 프로축구 팀들 4개 팀이 있습니다. 요 팀들 대표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지지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정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허정무 후보가 천안에 세워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하고 외에 파주 NFC도 같이 써야 된다. 신문선 후보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네네. 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발로 왜냐하면 이제 천안에 세워진 축구종합센터가 네. 이제 충청도권의 어떤 뭐 이득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지역에서는 여기가 활성화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좀 의외의 지지선이 나온 쪽은 한국 축구 지도자협회. 네. 왜냐하면 한국 축구 도대체 지도자협회가 무슨 생각이십니까? 작년 후반기에 정몽규 회장 물러나라라고 공식 입장문을 밝혔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회장 선거 출마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했는데 지금 태세 전환이 돼가지고 정몽규 회장을 지지하겠다. 물론 이게 상황을 만든 걸 수도 있어요. 3명의 후보 중에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면은 그 중에는 차악으로 정몽규가 낫겠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해명은 네.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렇게 했죠. 태세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 처음에는 아예 정몽규 회장을 비토하던 조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축구인 출신의 축구협회장을 세우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공공연한 목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 한 4개월여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서울시 축구협회도 정몽규 회장을 기존 정몽규 회장을 지지하겠다라는 뭐 입장물도 밝혔습니다. 부산시 축구협회도 부산시 이렇게. 축구협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직력의 힘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와 비교를 한다면 어쨌거나 이런 협회, 그러니까 지방협회 그리고 뭐 어떤 뭐 이런 분들은 네. 정몽규 회장 또는 축구협회와 계속 지속적인 커넥션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로서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내지는 뭐 인맥의 교류, 인간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골라야 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의 상황에서는 나랑 그래도 그동안 얘기하던 사람 그리고 나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되었던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축구 지도협의회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의아한 결정이긴 하지만 이런 뭐 지방 축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인 거죠. 진짜 학습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동안 벌어졌던 문제점을 고치자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건지. 글쎄요, 그분들의 네.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것도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한편으로 선거라는 게 결국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차악을 선택해야 되고 하여튼 최악만 피하자 이건데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나온 게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굳이 지지 선언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냥 찍으면 그냥 돼요. 내가 마음속에서 될것 같아요. 진짜 나는 정말 정몽규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죠. 뭐 근데- 본인의 선택권이 있다면은 그것도 본인의 근데 자유니까. 지금 그건 거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표를 줬다는 거 알아줘. 네. 예, 그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뭐 지지는 자유입니다만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진짜.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지방 축구 협회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이 전체적인 선거 판세가 정몽규 회장 쪽에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에 대해서 나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여기 나온다는 건 네. 분명히 이쪽 판사에서는 일단 표 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저는 이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좀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선거인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나는 정 회장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른 야권 후보들에게 표를 주고 싶긴 한데 근데 내가 정 회장에게 표를 안 줬다는 거 비밀 보장될 수 있냐? 이거 나중에 나중에 내가 해코질 당할 게 두렵다. 지금 정 회장이 된다는 이 우세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내가 표를 안 찍고 다른 야권 후보한테 갔다가 내가 그게 비밀이 보장되리란 법이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반대로 불이익을 겪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결론은 그건 거예요. 투표 안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런 결론까지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 신문선 후보였나요? 그 이제 임기 내내 기부한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됐다라고 이제 정몽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했더니 50억을 내놓겠다. 그 금권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런 얘기 떳떳하게 해도 되는 거야? 싶은 거죠. 그리고 그 50억이 정말 본인 재산에서 출연되는 건지 그걸 확실한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그 정몽규 회장이 여러 번 이제 협회에 기부를 했는데 본인 재산은 그 신문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이고 네. 대부분이 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공적 자금, 사회공헌기금. 공원 기금 그걸 활용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억 원이 과연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50억 원인지는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문제지만 이거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해도 되나? 저는 네. 그런 공약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 돈 많으니까 내가 50억 내가 출연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비전과 플랜을 짜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협회에 50억 100억 더 벌어올게. 네. 이 공약을 얘기를 해야지. 왜 계속 자기 사제 출연하겠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도. 정말 갑갑할 그러니까 노릇입니다. 마이크 트라우님이 반장 선거할 때 햄버거 산다는 거랑 뭐가 틀려? 내가 당선되면 햄버거 한 개씩 그러니까 드릴게. 롯데리아 대리먹으로 간다. 안산 지점인가 상록수 지점인가? 네. 응? 와, 나는 진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구나. 이 세상에 지금 2025년에.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은 결과는 뻔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법원이 정말 인용해주는 대반전이 벌어지면서 지금 완전 불판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그쵸. 사실은 이거 상황이 정몽규 캠프, 허정무 캠프에서 모두 다 정몽규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네. 신문선 캠프에서는 신문선 후보가 우리하다예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허정무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예상했던 캠프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허정무 캠프 입장에서 뭔가 굉장히 급했을 건 맞아요. 네. 이대로 하면 일단 우리가 당선되긴 힘들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승부수를 던져야만 했죠. 예, 승부수를 그러니까 이 판 자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으니 일단 내가 당선되건 안 되건 떠나서 판을 펴보자, 평평하게 해보자로 던진 건데, 야 이게 이 승부수가 적중할 줄은. 그러니까요. 예, 물론 제 휴가 일정이 다 꼬여버린 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계 선거 관련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공약이나 비전 제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허정무 후보가 요거 하나로 진짜 한국 축구의 다크나이트로 참치 스팸 급부상. 세트, 예. 참치 스팸 세트였는데 지금 판 자체를 그러니까요. 예. 예. 소갈비 세트로 거듭나신. 예, 소갈비 굽는 판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윤도현님께서 허정 후보는 나이 때문에 경선할 수 있나요? 네, 그 경선 참여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보 신청 시점이 만 70세가 네.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라고 이제- 외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가 밀린 거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기 네. 때문에 이 후보 시점에서의 연령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만 70세를 넘기는 시점은 1월 13일이죠. 음. 1955년 1월 13일생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놓치고 있는 것 하나. 이렇게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삼자 토론 못 한다는 얘기는 못 하게 됐습니다. 왔어요. 삼자 토론이 왔어 드디어. 네. 난 이걸 보고 싶었거든. 과연 진짜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예, 뭐 이제 그게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하고 살았냐라는. 사실 예. 7일날 삼자 토론 하는 걸로 하고 네. 6일날 모여가지고 그 캠프에 이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뭔가 결론이 잘 안 났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 그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선거 그 가처분 신청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네. 이 얘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1월 안에 23일 날 하기로 했던 게 다시 미뤄졌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또 설 연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느낌으로는 무조건 2월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 가시죠. 네. 그 중에 한 번은 여기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저희 괜찮습니다. 저희 장소도 다 대여해드리고 장비까지 다 대여해드릴 사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 선거 과정 수정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여기서 신문선 후보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자, 전체 과정을. 근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가능해요. 네. 네, 실제로 가능하고요. 지금 대한체육회가 지금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19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한체육회는 2,000명이 넘습니다. 2,2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체육회도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첫 그 심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14일 선거기 때문에 아마 13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결과가 나올 건데 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이 선거 진행 과정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선관위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굴 믿냐라는 이제 그 취지로 법원도 이거는 아마 인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참고로 그 최근에 이제 대한유도회가 네. 온라인 투표했죠. 네. 그래서 아니 대한유도회는 온라인 투표 되는데 축구협회는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대한유도회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말씀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개발해 놓은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시비비 논란 없이 선거가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 그 오후 5시 20분에 정몽규 후보 캠프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파행에서 벗어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선거를 조속히 치르자라고 하면서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축구협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오. 정몽규 캠프에서. 근데 뭐 삼자 토론도 말로만 한다고. 아 근데 요 밑에 요거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 축구 발전만 생각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토론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예, 토론에 나오시면은 네. 저희가 정책 중심의 토론회를 그럼요.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두려워 마시고 어. 진짜로 정말 뭐 인신 공격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과거의 그것보다는 진짜 대한축구협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룰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세 분 다 이 자리에서 한번 50억 말고 50억 벌어오시는 네. 50억 더 벌어오시는 방법을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는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대한체육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살짝만 짚고 가면 그쪽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요. 그 2천 몇백 명인데 2시간 반 2시간 반만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요? 축구협회 선거가 지금 173명 투표하는데 4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2,000명이 넘는 2,270명이가 하는 그 선거를 지금 2시간 반 만에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 아니 이렇게 투표 시간 짧으면 지방에서 올라오고 혹시나 차 막히고 이런 분들 투표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말 그대로 새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기영 후보만 유력한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축구협회 이 선거금지 가처분도 인용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라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콕 집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대한체육회 선거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딱딱 요 부분일 것 같다. 예, 선거 시간이 너무 짧아. 물론 투표 인원이 많으니까 개표하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한 결정이긴 할 텐데 어쨌거나 투표하는 사람 우선으로 결정을 해줘야죠. 그럼요. 개표는 내일 개표 오래 걸린다고 그렇지. 밤에 해도 되고 야근 수당 주면 되지 뭘 얼마나 든다고 돈이.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다. 핑계를 대도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뷔페도 3시간은 주는데. 그러니까 뷔페도 3시간 시간제 아닌데 그렇습니다. 요 부분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저분 같네요. 누구시지? 왜요? 이렇게 천재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축구협상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과제는 이제 3자 토론인 걸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일단 대한축구협회 선거 관련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아마 다음 주면은 선거 일정에 대한 내용 뭐 다시 한번 또 나올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